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올해 논술 강의 첫 개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초반이지만 저희는 막 기초 너무 쉬운 거, 들을 필요도 없는 거, 그런 거를 주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글을 쓰는 것을 이제 조금씩 짧은 글을 써요. 200자, 400자. 그래서 우리가 논술 시험 문제가 1, 2, 3 또는 1, 2, 3, 4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수 선생님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논술 저희가 오늘 자료로 수업 자료로 논술 기출 문제도 이제 넣어놨어요. 2013년부터 시작해서 쫙 파일로 묶어놨습니다. 끝까지 해서 이렇게 2024까지 좀 문제를 모아놨으니까 N수생 선생님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초수생 선생님들은 이게 어떤 거지?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수업 자료로 제가 작년에 특강을 했었던 이 논술 암기장도 교재 이 수업 자료로 넣어놨어요. 파일 자체를. 그래서 이게 얇은 책이지만 작년에 이 과목을 들으셨던 선생님들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논술 기초반 첫 주에 이 유아교직 논술 암기장 파일도 넣어드릴 테니까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이 논술 암기장 강의는요, 음원 파일이 제 카페에 올라가 있어요. 제 카페는 다음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지선의 UI명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자료실에 올라가면은 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은 공지사항으로 해갖고 딱 띄워놨어요. 그래서 그 강의 음원 파일이 있으니까 음원 파일 다운받아서 보시면서 이 내용도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작년에 특강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 작년 문제까지 나와 있고 2024 기출까지는 없어요. 근데 기출도 모범 답안들이 여기 다 들어있고 굉장히 논술에 대해서 암기하실 사항이 여기 압축돼서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여기서 필요한 것도 조금 다뤄드릴 거예요. 올해는 암기장에 있는 내용도 필요한 것들은 다뤄드릴 거니까 음원 파일도 다운받으시고 다음 카페에 있는, 그리고 암기장 교재 파일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024 바로 직전 기출이 들어가 있는 암기장은 새로 또 제가 집필을 해서 낼 거예요. 개정판으로 낼 거고, 그리고 제 계획에는 1월 중에 또 논술 암기장 무료 특강 이런 걸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논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논술 때문에 막 붙는 분도 계시고, 논술 때문에 정말 1점, 2점 차이로 떨어지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논술, 어떤 선생님들은 논술 빨리 되겠지, 이게 의외로 더 빨리 안 돼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또 굉장히 성과가 나오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논술 열심히 해주시고요. 저랑 함께 하시면 논술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초반, 요 기초를 다지는 반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술 암기장 자료도 다 드리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다루는 그런 내용들은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엄청 쉬운 내용이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4번까지 났잖아요. 보통 4번까지 나는데 어떤 해는 3번까지 나는 해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 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론부터 쭉 시작해서 결론까지 쓰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여기가 이제 본론인데, 자, 본론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쓰게 돼 있는데, 요 기초반에서는 너무 써볼 필요도 없는 주제 이런 걸 쓰진 않고요. 진짜 중요한 주제. 교육과정에도 나올 만하고 나중에 2차 면접에도 나올 만하고, 저희가 계속 논술은 적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만 적중하고 있어요. 막 다른 선생님들 1교시부터 올 때 저희들은 막 쾌재를 부르면서 써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초반부터 적중을 염두에 두고 다 다룹니다. 우리가 돌 하나를 던져가지고 여러 마리의 토끼를 사냥하면 좋은 거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술 강의 하나로, 논술 기초반 강의 하나로 교육과정에서도 나오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물론 제 논술 자료는 잘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2차 면접 직전에 한번 다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기초반에서는 주제는 시험에 나오는 주제다.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그런데 답을 쓸 때 이 1번, 2번,
3번, 4번 요런 짧은 글을 써보는 거예요. 자, 지금 아직 기초반이기 때문에 서로부터 결론까지 완성시키는 거에 목표를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답안지는 보여드려요. 그런데 저희는 연습하는 게 어떤 연습이냐? 요렇게 짧은 글, 그러니까 한 문항 한 문항을 완성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용을 알아야 돼요. 내용을 알아야 한 문항이라도 쓰죠. 지금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각 문항마다 우리가 알아야 쓸 수가 있는데, 자, 요번 바로 직전 기출문제는 전부 2019 개정누리과정 문제였어요. 저희는 1주차부터 2019 개정누리과정을 심도 있게 파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잘 읽는 훈련을 합니다. 자, 머티리얼. 우리가 이 문제를 쓰기 위해서 알아야 될 기본 지식 머티리얼들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문제를 파악하고 논술을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항 한 문항 잘 쓸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기초반이에요. 그리고 심화반에 가서부터는 이제 좀 긴 글, 서론부터 결론까지 써보는 연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요 기초반, 논술 기초반은 엄청 쉬운 주제, N수생들은 전혀 들을 필요도 없는 주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가장 필요하고 잘 모르겠는 내용들을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논술 시간을 그렇게 활용합니다. 자, 교육과정 시간에는 많은 내용들을 다루면서 막 이렇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고 암기를 하고 이래 나가야 되는데, 논술은 진짜 우리가 꼭 읽어야 될 글들을 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이라든지 교사론이라든지 뭐 지역사회 연계, 우리 기초반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룰 건데요. 그런 내용들을 글을 읽고 심도 있게 읽고 써보는 훈련을 할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답식 연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답식 연습까지 같이 겸해서 해볼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중심 논술 기초반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논술 문제가 완벽한 적중.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동 권리에 대한 문제가 났는데 저희 그거 교육과정에서도 논술에서도 진짜 많이 써봤거든요. 선생님들께서 그때 수강하셨던 선생님들께서 와, 이거 이렇게까지 써봐야 되나 이랬는데 논술 1교시 시험에 아동 권리가 엄청 많이 났어요. 2023 유아임용에서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 공부했던 분들은 뭐 너무너무 1교시부터 기가 살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승기를 잡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요번에도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2024 유아임용 1교시에도 전부 2019 개정누리과정이잖아요. 저희는 거의 똑같은 문제 진짜 많이 풀었거든요. 자,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1교시부터 승기를 잡고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은 저희밖에 없어요. 다른 유아임용 뭐 이렇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울고 1교시부터 망쳤다, 이렇게 이제 패배감을 안고 시작한 분들이 많았는데 저희는 1교시부터 승기를 잡고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교시 논술부터 쾌제를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유아교육과 교수진, 유아교육과 시간 강사 이런 거 아니고요. 겸임 교수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저희는 다 진짜 유아교육학과에 연구실이 있는 그런 부교수급 이상의 교수들, 한국교육과정 출제위원 인력풀에 들어있는 그런 교수들, 뭐 이렇게 해서 사실 부교수급 이상이면은 이제 출제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그런 교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적중도 높은 문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지선 유아임용이 아니고는 공급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논술도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많이 이지선 유아임용에서 공급하는 문제를 다 풀면 저희들은 문제없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중도 높은 문제들이고 대학 교수들이 함께 출제한 문제들입니다. 자, 질 높은 문제 풍부하게, 문제를 제가 하도 이제 문제를 왜 사기야? 왜 문제를 못 풀게 해? 하도 제가 얘기를 하니까 문제를 풀려주는 신용을 여기저기서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신용일 뿐입니다. 실제로 많은 문제를 풀리지 않아요. 문제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의 질도 이제 너무 달라요. 저희는 진짜 사고형 문제, 정말 실전과 유사한 문제들을 다루는데
너무 유치한 문제 자체가 사고를 요구하지 않는 문제는 풀 필요가 없어요. 그런 문제들로 가득 찬 문제가 시중에 나돌고 있는데 정말 선생님들의 피 같은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풀 필요가 없습니다. 이지선과 함께하는 문제 푸시고요. 정말 선생님들께서 제 문제가 궁금하시다 이러면 이지선의 유아교직 논술 암기장 이거는 현재도 저희 수험서몰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저희가 내는 모든 책은 수험서몰에서 다 판매합니다. 서점에서 판매하지 않는 이유는 이 책은 너무 저렴해요. 이윤을 전혀 안 남겨요. 정말 딱 종이값만 받고 이 디자인도요. 표지 예쁘잖아요. 디자인도 저희 학원 디자인 팀에서 하시는 거예요. 학원에 디자인 하시는 전담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디자인 다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이미지 같은 거 저희가 다 사요. 학원이 다 이미지를 사서 저희 학원이 갖고 있는 자체 이미지로 표지도 다 제작하고 내부 편집도 저희 디자인팀 편집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선생님들이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진짜 종이값만 받고 학원 서점에서 판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안 받아줘요. 이게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희 책들은 굉장히 저렴한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출판사에 있는 그런 디자이너보다 훨씬 퀄리티 높은 분이 저희 직원 선생님들로 다 계시기 때문에 책의 퀄리티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데 단 저희 학원 수험서몰에서만 구매할 수 있어요. 뭐 학원이 이윤 남기려고 아니고요. 다른 데서는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혹시 저도 여기 보시면 인치 같은 거 안 붙어 있어요. 저한테 정말 이거 뭐 10원 한 장 오는 거 없습니다. 인치가 있어야 뭐 이렇게 저자한테 돈도 가고 그러는 건데 보시면 인치 같은 거 안 붙어 있어요. 정말 종이값만 받고 이게 9,000원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문제가 궁금하시면 이 책 보셔도 되고요. 요 강의는 학원 제 다음 카페에 자료실에 보면은 제가 강의한 거 음원 파일도 그대로 다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저한테 선생님들께서 뭐 이렇게 쪽지도 보내시고 막 이러시는데 제 책을 한번 사서 보려고 궁금해가지고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이제 강의를 들어야만 교재를 볼 수 있어 막 이러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책을 서점에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수험서몰에서는 충분히 판매를 하니까 너무 저렴하게 판매를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자, 강의 음원 파일도 제 카페에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들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진짜 질 높은 문제, 질 높은 자료를 드려요. 시중에 놔두는 사이비 문제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사이비 문제는 풀수록 마이너스, 풀수록 실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요. 왜냐? 문제가 틀렸습니다. 문제가 틀렸으면은 풀 수가 없어요. 못 푸는 게 정상인데 이제 우리 유아 선생님들은 너무 착하셔가지고 내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러면서 틀린 문제를 풀면서 물음표만 자꾸 찍히면서 무조건 틀린 거를 외우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질 높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시험장에 가서 당황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는 적중하는 문제고 그리고 뭐 직강에 오시는 선생님들 또는 줌에서 만나는 선생님들께 제가 하나하나 또 궁금한 것들을 다 가르쳐 드리고 있기 때문에 1대1로 마킹 해드릴 수가 있고 저희 수업 자료도 전부 PDF 파일로 다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1주차 자료 제가 수업에 드리는 모든 자료는 전부 수업 자료에 PDF 파일로 다 올라가 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교직 논술 암기장 이 책 교재하고 똑같은 PDF 파일도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물론 유아교육개론, 유아교육과정 모든 책도 교재 파일을 아예 PDF 파일로 다 올려드려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책도 안 사셔도 돼요. 사실 PDF 파일만 갖고 보셔도 되는데 불편하시면 책을 사실 수 있고 아니면 안 사고 그냥 출력도 다 해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출판사를 끼고 하면 이런 걸 못 해요. 그래서 출판사를 끼지 않는 거예요. 출판사를 끼고 하면 출판사도 이렇게 이윤을 남겨야 직원 월급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PDF 파일로 다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출판사를 끼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지선 유아명에서는 모든 교재를 그냥 PDF 파일로 다 올려드려요. 자, 이 유아교직 논술 요 반에서는요, 기초반에서 제가 오늘 교재로 쓰는 요 자료들 이런 것들도 전부 PDF 파일로 다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논술 암기장도 요 논술 암기장도 파일로 다 올려드립니다. 자, 논술 암기장 내용들인데요. 자, 여기 이제 서론, 결론, 만능 틀도 있고요. 그리고 답안지 작성 어떻게 하는지, 요거는 이제 작년에 특강을 했던 거기 때문에 2023 기출을 예시해가지고 초안을 어떻게 했는지도 제가 다 써놨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논술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암기해야 될 사항들도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 파일로 다 드려요. 그리고 올해도 비슷한 특강 또 할 겁니다. 무료로 특강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목차를 좀 보시면 최근 7년 최근 7년인데 8회분의 모범 답안이 여기 들어있어요. 왜 8회분일까요? 한번 출시가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2023부터 시작해서 2024는 이제 올해 특강에 드릴 거고요. 이거 작년 교재니까. 자, 요렇게 해서 7년간 기출문제 모범 답안도 다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올해 날 것처럼 예상되는 문제들을 정말 우리가 숙지해야만 하는 문제들도 이렇게 모아서 예상 문제도 출제를 해놨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나중에 2차 시험장 들어갈 때도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자, 요것도 파일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초안 사례가 있어요. 자, 초안 보시면 기출 초안인데 초안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내용들도 요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작년에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던 선생님이, 논술 잘 못 쓸 때, 논술하고 서답식 이런 거 잘 못 쓸 때 답 써갖고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첨삭해드린 거예요. 자, 요거 이제 교육과정 답안지인데, 여기 잘 못 쓴 거 제가 샘플도 이렇게 왜 못 썼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도 제가 샘플로 다 넣어놨거든요.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도 이따가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할 거고, 요런 것도 교재 파일도 전부 PDF로 다 드린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로 주제별로 이제 저희들이 문제를 다 다룹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논술, 그리고 서답식 이런 것들을 쓰기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과 글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논술부터 다뤄나갑니다. 논술 기초반부터 다뤄나가기 때문에 이 논술 기초반으로 저희는 교육과정에서 서답식도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당연히 논술도 잘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제별로 문제를 풀고 저희는 쓸데없는 군더더기는 다 빼고 시험에 나오는 것으로 집중 공략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읽는지, 시험에 나오는 주제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읽는지 이거부터 알려드립니다. 논술이든 교육과정이 됐든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쉽게 설명해드리고 교직 논술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는 사실 대학에 있을 때도 굉장히 글 잘 쓰는 교수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 교수가 됐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보통 이제 교수는 막 되게 여기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막 계속 이런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교수 티오가 잘 안 나요. 우리 유아인명 티오 적다고 하는데 교수 티오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교수 티오는 그 대학에 교수가 한 명 돌아가시거나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정년퇴임하거나 뭐 이래야 한 자리 딱 나는 거예요. 전국의 유아교육과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어플라이 하면 근데 이제 박사는 많이 배출되잖아요. 그래서 그 박사학위 받기도 어렵지만은 박사가 많이 배출돼요. 그런데도 근데 박사가 다 어플라이를 한 거 아니에요. 교수 어플라이를. 경쟁률이 뭐 말도 못합니다. 근데 저는 한 번에 딱 교수가 된 이유가 논문이 엄청 많았어요. 저는 논문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이제 훌륭한 교수님들하고 같이 쓴 논문도 많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논문 편수가 다 점수거든요. 논문 한 편당 1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낸 논문 SSCI급 미국에 낸 논문은 한 편을 10편으로 쳐줘요. 그래서 논문이 월등하게 많으면은 일단은 이제 그 1차 서류 심사에선 통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원래 글을 잘 쓰는 교수였기 때문에 일찍 교수가 됐어요. 진짜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어렸어요. 어렸을 때 교수가 됐기 때문에 글을 제가 그렇게 잘 쓰게 된 이유는 저에게 잘 가르쳐주는 교수님들이 계셨어요. 저는 굉장히 럭키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분들, 훌륭한 분들 많이 만나서 제가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희한하게 저는 참 감사하고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뭐 비싸게 뭐 가외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굉장히 좋은 만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만남들로부터 제가 느낀 게 있잖아요. 이거구나. 제가 느껴가면서 글을 잘 쓰게 됐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쉬운 설명으로 제가 알려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자, 400자 이렇게 짧은 글, 200자, 400자는 꼭 200자, 400자를 맞추는 건 아니고 원고지 쓰기가 아니니까 1번, 2번 이렇게 한 문항 한 문항 써가는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은 매주 주제가 있어요. 주제별로 내용도 다루고 문제도 풀고 문제를 어떻게 바르게 읽을 것인지 요거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글을 쓰려면 내용을 알아야 글이 써지잖아요. 객관식 1번, 2번을 찍는 것도 아닌데 진짜 내 말로 써야 되는데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핵심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이제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작성해 보시는 기회도 조금씩 드릴 거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써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당연히 해설 자료하고 모범 답안을 다 드립니다. 모범 답안은 다 저하고 대학교 수진이 직접 만든 모범 답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범 답안처럼 쓰시면 당연히 선생님들께서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을 대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은 놀이하고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주제로 해가지고 쓸 건데 작년에 이게 완전 적중해서 이게 작년에도 거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작년에 시험 문제가 놀이하고 2019 개정 누리과정이었잖아요. 아예 1차 그 시험, 1교시 시험에 논술이 아예 놀이하고 2019 개정 누리과정이었어요. 자, 그래서 저희하고 공부를 하시면 완전 적중이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주차에는 학습 공동체, 교사론, 장학 요 내용을 다루고요. 그다음에 이제 3주차에는 유아 생활지도, 요건 2차에도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 상담, 워크숍,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는 지역사회 연계도 다루지만 저희는 모든 과목의 마지막 주는 종강 모의고사를 봅니다. 종강 모의고사. 종강 모의고사 역시 다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가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는 모든 과목이 이제 24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과목이든지 마지막 주는 무조건 종강 모의고사를 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그런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모고니까 종강 모고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더블 모의고사를 많이 봅니다. 자, 더블 모의고사는 뭐냐 하면 시험 2배로 보는 거예요. 1, 2, 3교시가 아니고 4, 5, 6교시까지 있는 그런 더블 모의고사도 나중에 많이 보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모든 강의, 24개의 모든 과정이 마지막 주는 무조건 실전 모의고사다.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자, 선생님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이제 답안지 쓰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답안지 요거는 이제 견본, 오늘 이제 요것도 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자, 요런 이거는 진짜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만든 그런 답안지 견본이에요. 자, 요 답안지 견본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처음부터 연습하실 수 있게 저희 합격의 법학원에서 만든 그런 답안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합격의 법학원 있죠. 예, 저희 디자이너 선생님이 똑같이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답안지는 이제 책으로 묶음으로 판매하기도 하는데, 저희 오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그때그때 많이 나눠드립니다. 물론 요거 파일로 다 올려놨기 때문에 요거 저희 디자이너 선생님이 디자인할 때 A4, B4 이렇게 다 출력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 파일 가지고 무슨 뭐 출력해 주는 집 이런 데 있잖아요. 가셔가지고 B4로 출력하셔도 괜찮고, 근데 그렇게 하느니 저희 수험생활에서 사는 게 더 쌀 겁니다. 자, 그래서 책으로 아예 묶여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편리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B4 사이즈로 출력하시면은 거의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의 시험지 사이즈가 됩니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센치를 정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세하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유사합니다. B4로 딱 출력하면 거의 시험장에서 보는 시험지랑 사이즈가 동일해요. 그래서 동일한 시험지 사이즈로 나중에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은데,
아직은 서론, 본론, 결론을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구나 알아만 두시고 저희는 이런 답안지에다가 써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파일도 다 드려요. 그래서 짤막한 답안지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문제를 일단 읽고 선생님들께서 초안을 어떻게 할 건지를 간략하게 여기 좀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이제 작은 답안지에다가 써보시고 요건 이제 A4로 출력해서 쓰셔도 돼요. 요거는 A4로. 그리고 다 써보고 나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모범 답안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서 이런 부분은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은 모범 답안하고 다르다.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간략하게 써서 메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가 논술 기초반에서 답안지를 쓰시면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사용하게 되실 그런 답안지 샘플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 이제 그 임용시험 논술 시험을 보러 갔을 때 명심하셔야 되는 유의사항, 수험생 유의사항이에요. 자, 요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논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염두에 두고 그대로 연습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논술 시험 보는 시간은 60분이에요. 1교시입니다. 자, 그래서 논술 문제를 딱 받으면 일단 논술을 읽고 쓰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B4 사이즈로 된 큰 아까 줄 있는 그런 종이 2장을 주는데 선생님들은 웬만하면은 한 장은 넘기시는 게 좋습니다. 한 장보다 조금 더 많이 쓰시면 좋겠어요. 자, 그 내용은 이따가 또 얘기를 좀 제가 할 건데, 자, 어쨌든 그 큰 종이를 다 채워야 되잖아요. 문제를 읽고 종이를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일단 쓰시는데, 자, 답안지는 총 2장이에요. 답안지는 총 2장이고, 자, 문제지에다가도 이제 이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답안지에 일단 이름을 잘 쓰셔야 되고요. 수험번호하고. 시험이 종료되면은 답안지만 제출하는 겁니다. 문제지는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초안지도 들어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초안지에다가 초안을 해볼 수가 있는데, 구조도를 처음에는 조금 그려보셔도 좋은데, 점점 개요도 같은 거 너무 자세히 안 쓰고 답안지를 쓸 수 있는 연습을 해나가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개요도 뭐 써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요도를 너무 자세히 써버리면은 30분을 문제 읽고 개요도 쓰는데 시간이 다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으로 막 답 쓰려면은 쓰다가 종이 땡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런 시간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조금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선생님들이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배점 이런 거 읽어보시고 문항마다 배점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인펜이나 연필은 쓰면 안 됩니다. 까만색 볼펜으로, 검정색 볼펜, 검은색 필기구인데 보통 볼펜을 사용하시는 거고, 근데 논술 처음에 연습할 때는 연필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초안 작성 용지에다가 초안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답안지를 쓸 때는 하위 문항의 번호를 같이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론 쓰셨죠? 서론 쓰고 문제 답 쓸 때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쓰고 이제 결론을 쓰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문항에서 요구하는 가지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구한 가지수까지만 답을 쓰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은 이따가 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만약에 2가지를 제시하시오, 3가지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첫째, 둘째 그렇게만 쓰는 거예요. 2가지를 제시하라고 하면. 3가지를 제시하라고 했을 때는 첫째, 둘째, 셋째까지만 쓰는 겁니다. 셋째 쓰고 났는데 더 좋은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넷째, 한 개 더 생각났어요. 5째, 이러면 점수 더 주겠지? 아니에요. 셋째까지만 채점하고 넷째부터는 그냥 투명인간 없는 걸로 치기 때문에 가지수까지만 답을 딱 쓰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답을 수정할 때는 수정할 부분에 2줄을 긋고 수정을 하는 겁니다. 자, 볼펜으로 2줄을 딱딱 긋는 거예요. 여기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는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줄을 긋고 여기다가 이상입니다. 뭐 이렇게 쓰던지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2줄을 긋고 처리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답안지는 이제 무효니까 이런 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자료까지 전부 다 첨부를 해둘 테니까 N수생 선생님들도 응시자 유의사항을 한 번도 안 읽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뭐 이거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따가 여기 이제 논술 기초반 요 내용들을 다룰 텐데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지금 제가 좀 간략하게 얘기를 했지만 논술 작성법 쭉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문제는 대체로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어떤 건지 요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2019 개정 누리과정. 자,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에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에요.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선생님들께서 우리 유아가 공교육이 된다는 거 이걸 자꾸 잊어버리시기도 하고 공교육기관에서 가장 핵심은 국가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거를 간과하셔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공부를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간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지선 유알명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는 게 국가교육과정이에요. 근데 이제는 국가교육과정이 통합되잖아요. 2019 개정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이 통합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표준보육과정도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표준보육과정도 굉장히 많이 다뤄드릴 거예요. 뭐 심도 있게는 아니라도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이제는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의미도 말씀드리고 요 내용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 풀고 여기 당연히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자, 모든 그 구성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요거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답 쓰고 모범 답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유선택놀이, 자유선택놀이가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자유놀이잖아요. 이 자유놀이의 의미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읽어보고 문제 풀고 모범답안 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019 개정누리과정 관련 총체적인 그런 어떤 문제를 제가 드리면 또 선생님들께서 해설도 보시고 모범답안도 보시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좀 이따 우리가 공부할 개정 누리과정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자, 개정 누리과정. 자, 유아중심 요거 이제 다 공부를 하고 유아중심 교육과정, 자유놀이 뭐 이런 거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 문제를 보고 아까 이제 공부했잖아요. 그럼 문제를 보고 여기다가 답을 쓰시는 건데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만 메꾸시면 되겠습니다. 분량은 요 정도를 쓰시면 돼요. 자, 아까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자, 2019 개정 누리과정,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유아 중심, 놀이 중심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쓰시는 건데 지금은 기초반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에 내용들을 보면서 찾아서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정 못 쓰시겠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모범답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범답안을 읽어보고 쓰시던지 정 안 되면 모범답안을 필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답을 쓰실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긴 문제 중에 나왔으면 이게 만약에 1번이면 1번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1번 이렇게 쓰셔야 돼요. 쓰고 답을 쭉 써나가는 건데 요건 이제 연습 문제니까 큰 문제 이렇게 번호를 붙이지 않았는데 자, 문제에 답을 쓰실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처음에 한 두세 칸 띄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답을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세 가지 차원을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5가지를 설명하면 안 되고 3가지만 설명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답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부터 계속 쭉 공부를 해나갈 것이고요. 자, 오늘 자료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매주 지금 금요일에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이게 총 4주 4회차면 그렇게 긴 회차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4회차 내에서 해결되는 그 논술에 관한 열쇠, 키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굉장한 그런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그런 내용들을 효율적으로
다루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논술반이 크게 세 반이 있습니다. 논술 기초반, 논술 심화반, 논술 문제풀이반 이렇게 세 반이 있는데 이 세 반에서 다루는 문제의 양과 내용은 풀커버입니다. 이 범주를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저희는 기출을 푸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기출은 심도 있게 당연히 철저하게 풀고요. 기출을 넘어서 진짜 시험에 나올 문제들을 다룹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여기 논술 암기장 요 내용까지 다 충실하게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우리 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